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사업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항목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핵심 파이프라인을 잘 끌고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 자금 흐름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개 바이오텍 회사들의 현금 흐름을 제가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일괄해서 각 회사의 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바이오텍 분석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2년도에 바이오텍 회사들의 3분의 1이 유상증자, 즉 자금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텍 회사들은 이제 기술 수출하는 것 외에는 자금이 들어올 데가 없죠. 왜냐면 아직까지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을 시장에서 빌려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는 그게 이제 일상사인 거죠.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기업이 자금을 수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추가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황 정도로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현금 가용 연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빼고 작년에 영업이익,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났겠죠. 손실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거를 감안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쓸 돈은 작년에 영업 손실 난 거에 한 15%를 더 쓸 것이다 라는 약간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는 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는 마일스톤이라든가 추가적인 기술 계약에 의한 수입, 이런 부분들은 또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CB나 BW를 가지고 있는 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이제 가만히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략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해야 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가까이 사용할 자금이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버리도 2년 정도 자금이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0.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일스톤 들어올 부분이라든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TNR 바이오팩은 굉장히 우량합니다. 한 5년치 자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타 바이오도 1.8년, 그래서 올해 내로는 자금 수요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바이오랩은 최근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5년치를 들고 있고, 어저께도 보면 이마트하고 100억 정도의 전략적 투자를 받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공격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또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좀 좋게 이렇게 관찰해서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클론도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이제 직접 투여하는 게 5월 달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을 동시에 그것과 이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자금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쓸 자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3상을 할 때 이제 환자 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환자 수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검정력을 고려해서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 수를 좀 떨어뜨려도 되고요. 약효가 자신이 약간 없다 싶으면은 환자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수를 줄인다 그래서 마냥 좋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거고,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임상 3상에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조금 자금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전 상장하면서 아직 3년 정도 사용할 돈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내년에는 특허 관련한 얘기가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이벤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셀리드입니다. 셀리드도 1.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가면서 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이백은 일단 그 영업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현금 흐름이 이제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한 3년치를 들고 있고, HLB는 0.6년입니다. 따라서 자금 수요가 올해 이제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티움바이오도 연말로 가면서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1.7년이라 올해는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도 2년 반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올리패스는 0.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안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셀바이오도 유상증자에 의해서 4년치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는 올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9개 기업에서 쭉 뽑아봤더니 한 6개 기업이 이제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미국이 33%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의 기업이 자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뭐 미국의 동향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올해는 물가도 불안하고 또 금리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현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자금 수요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은 계속 이제 시장으로부터 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임상 스케줄을 너무 늦거나 그리고 투자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수혈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